4월 달에 시험 봐. 그러니까 좋아. 아무튼 시험을 봐야 되지. 중간고사를 봐야 되지. 오케이.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이 불쌍한 서희를 기준으로 애가 뚜리만 있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자, 저항이 뭐라고? 어? 전류의 생명 방향 성공 그러면 왜 저항이 생길까? 마찰력 저항이 왜 생길까? 그거는 이 전류의 흐름은 실제로 전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핵이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지. 전자가 막 움직이는데 원자 사이를 막 이렇게 통과해야겠지. 그럼 원자하고 부딪힐 수도 있겠지. 사이를 통과할 수도 있고. 많이 부딪히면 저항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저항의 발생 원인은 뭐다? 전자와 원자의 충돌. 이게 저항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책에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4번 어디. 저기 69쪽 맨 위에 오른쪽 오, 그래. 좋아. 거기다 밑줄 쳐. 전기 저항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원자핵과 전자들이 충돌. 자, 중요한 단어만 붙이신다. 원자핵과 전자들이 충돌.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충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기 저항이 큰 거지. 지금 원자핵이 빽빽할 수도 있죠. 그렇지. 원자핵이 빽빽할수록 저항이 커요. 그리고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놈 있고 자유전자가 조금 있는 놈 있어.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놈은 뭐라고 불렀다? 세상?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놈? 뭐라고 불렀다? 자유전자가 많은 놈? 이거 저번에 했는데 어? 정전기유도 할 때 도체 반도체 도체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근데 자유전자가 그 전기를 많이 통하는다고 해서 그런 자유전자가 있는 놈. 저는 자유전자가 조금 있는 놈. 자유전자가 없는 놈. 이게 각각 도체, 반도체, 도체야. 도체는 저항이 작은 놈. 저는 저항이 적당한 놈. 저는 저항이 도체 반도체 그다음 뭐예요? 큰 놈. 얘 누구? 얘 부도체. 네? 부도체는 다른 걸로 걸어본다? 아 부도체 전체. 이거 저번에 했지? 그치? 요거까지만 딱 적었고 잠깐 쉬자 우리. 12시 2분이니까 오늘 좀 여유있게 쉬자. 그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보자. 2분만 뛰기 유튜브를 해야 될까? 왜? 유튜브 하자면 이거 꼭 쉬어줘야 돼. 아, 나는 2시간 쭉 하고 싶은데.
야, 여기 순회동 사는 사람 있냐? 없냐? 순회동 52 30분만 끌어갈까? 도보로 31분이야. 바로 가야겠다. 좋았어. 자, 봅시다. 책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하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있어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집어넣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도선 속에 전자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자유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찍어 빨리. 안 움직인다.
아니 도사가 도사. 도선에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자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움직이다. 아무. 안 움직인다. 정답은 움직인다. 예. 빠르게 움직일까 느리게 움직일까? 느리게. 정답은 빠르게. 나 빼고 썼지.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느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게 오개념이라는 거지. 잘못된 개념이야. 그래서 과학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만 지식이 제대로 탄탄하게 쌓여.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움직이고 그때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요.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 대신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방향성이 없어. 랜덤하게 움직여. 다시 말해서 지멋대로 움직여. 전자가. 사방팔방.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움직이니까.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지. 그치? 하지만 도선에 전압을 딱 걸어주지. 전압. 전압이 뭐였다? 전압의 뜻?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을 딱 걸어주면 전자가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일까? 느리게 움직일까? 전압을 걸어주면 도선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건전지를 연결해서 연결하면 전압을 걸어준 거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데, 자, 전류의 흐름은 빠를까 느릴까? 엄청나게 느려요. 속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1초에 약 3cm. 1초에 3cm. 엄청나게 느리지. 빠른가? 우리 1초에 3cm요? 1초에 3cm. 빠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 빠른 걷는 속도보다 느리잖아. 우리 걷는 속도는 1초에 한 5m 정도 되지. 아니 우리랑 비교하면. 근데 개미 속도보다 빠르겠다, 그지? 거북이 속도보다. 근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1초에 한 15만 m/s, 15만 km/s. 엄청나게 빠르지.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전압을 딱 걸어주면은 얘네들이 움직여요. 아주 느린 속도로, 상대적으로. 그런데 얘는 방향성이 있어. 모든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하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야. 방향성 있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지. 알겠죠? 차이점이 뭔지?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되지? 이거는 너무 쉬운데, 전류의 방향은 이건 전류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그런데 실제로 도선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극의 전자가 많아요? 플러스 극의 전자가 많아요? 마이너스 극에 많아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이쪽이 플러스 극이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전자가 하나 띡 있다. 그럼 이 전자는 어디로 갈까? 플러스. 이쪽으로 가요. 왜?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겨 밀어내. 밀어내지. 마이너스 플러스 잡아당겨 밀어내. 잡아당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그치? 이게 전자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는 양전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어떤 입자를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얘는 잡아당겨요? 밀어요? 잡아당겨. 잡아당겨. 얘는 밀어내. 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누구의 이동 방향으로 생각하면 된다? 양전하의 이동 방향. 전자의 방향은 이거는 음전하의 이동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을 잘못 정했어. 그치?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양전하가 움직이냐? 원자핵이 움직여? 안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 정했는데 그냥 그대로 써.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 같아.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나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나 같은 개념이지. 방향은 반대지만, 그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저렇게 기억을 하면 되니까. 됐죠? 자, 밑에 나와서 해놨어요. 2번.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올 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전압. 전기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 다니는 볼트를 사용한다. 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자주 비교를 하는데 비교해보면 비슷해. 여기 보면 왼쪽에 물을 먼저 보면은 물을 말이지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쫙 위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저 위에 저수통이라는 데 물이 담기겠지? 거기서 그 물길을 따라서 쭉 물이 내려오면 에너지가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지.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역학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누가 일을 하는 거야? 물이 일을 하는 거지. 물 분자들이. 그래서 일을 하고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주고 물이 내려오면은 이거를 다시 펌프를 통해서 쭉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펌프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펌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건전지, 전압을 만드는 장치가 바로 펌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물의 높이 차이가 생기죠? 물의 높이 차이가 그게 뭐에 해당되느냐? 전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압이 어려워, 그지? 전압을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를 알아야 되고 위치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 안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6학년 때. 위치 에너지를? 미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얘하고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 여기 있는 거. 얘가 에너지가 더 많아. 얘를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지. 얘를 떨어뜨리면 잘 안 깨지겠지, 그지? 높은 데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많다. 그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뭐 잠재적 에너지 이렇게 되고.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가 플러스야.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에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하고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 얘가 에너지가 더 많아. 왜? 얘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오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전위라고 부르고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전위의 차이 이렇게 부르는데 전위차 이상한 용어지? 이게 전압이야.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은 전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두 점의 전위의 차이에 의해서 전압이 생긴다. 그래서 전위차라는 말이 전압과 같은 말이다. 자, 거기에 왜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보면은 물의 흐름에 물의 높이 차이가 있죠? 물의 높이 차. 물의 높이 차를 다른 말로 간단하게 쓰면 수위차라고 볼 수 있지. 물의 위치 차이. 그러면 전압을 더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전위차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로 해놓고 적어놓는다. 물의 높이 차는 뭐라고? 물의 높이 차, 수위차. 전압은 뭐라고? 전위차. 시원. 네? 집중해. 적으라니까. 왜 안 적어? 물의 높이차 뭐라고? 수위차. 전압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에다가 표현해. 자, 그거 잘 비교하면 되고 나머지는 쉽죠?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은 전류. 전류는 다른 말로 전하의 흐름. 물이 전하에 해당되는 거야. 물 높이 차이가 뭐라고? 수위차.
펌프는 전압을 만드는 장치, 수위차를 만드는 장치. 전지고 물의 높이차, 수위차는 전압, 전위차에 해당되고 물레방아는 에너지 일을 하는 기구죠. 일을 하는 기구, 우리가 바로 전구에 해당되는 거지. 전지가 이렇게 전압에 의해서 전구를 돌면 불이 나오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프, 도선, 밸브, 스위치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3번 전류계, 전압계. 이거는 간단하니까 빨리 보자. 전류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전류계. 전류계는 전류에 흐르는 그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라고 한다. 그리고 전압계는 뭘까?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걸 측정하는 장치가 전압계지. 그래서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전압계하고 전류계의 공통점. 까만색이 마이너스 단자, 빨간색이 플러스 단자다. 단자라고 하는 것은 꼽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계에다가 마이너스 단자를 꽂고 빨간색을 꽂고 까만색을 꽂고 플러스 단자에다가 빨간색을 꽂으면 돼. 그래서 거기 전지에 보면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죠? 전지의 플러스극 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전지의 마이너스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서 그 전지에 흐르는 또는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또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쉽지?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전류계는 회로에다가 어떻게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